봤는데 소회가 어떠신지 어제 이다더 시부터 네네. 기분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일 텐데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문제 당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아무래도 희망 가득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뭐가 좀 앞에 막막 했는데도 이젠 뭐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젠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희망 줄 수 있다는 거. 아, 가족들은 좀 어땠어요? 아들 두 분이랑.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바로 이렇게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더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국 금지 잘 됐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떠나갔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래도 제가 뿌듯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막막했었어요. 굉장히 처절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도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언제 될지는 서로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되는구나. 그렇죠. 네, 결국 옳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된다라는 맞아요. 희망을 갖게 됐고 그렇죠. 더 없는 의미는 지금 당장 모든 게 변화가 빠르게 뭐 한 번에 뭐 이게 당장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겠어? 뭐 이런 해결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계기가 돼서 이게 지금이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해결에 이제 뭐 해결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양육비는 지급받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2020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고생들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막했었고 설마 이번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맞아요. 이런 어려움 속으로 이런 소중한 좋은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역시 너무나 좋았어요. 예, 상당히 맞네요. 좋았어요. 아주. 저희가 취재하신 분들만 해도 이제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고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네,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분들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통과 이후에? 일단은 그렇게 굉장히 염원했던 법안이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고 왜냐면 불이행했을 때 도저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련이 되어야 이제 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법을 통해서 모든 진행을 다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이나 그 어떤 패배 의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것도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큰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네.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다라고 공감해주는 범위가 점점점 확산이 됐고 그리고 그걸 느꼈거든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고 양육비라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이다라는 거를 저희들과 함께 이제 크게 외쳐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방해될까봐 뭐 시끄러울까봐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다시 한번 약간 좀 더듬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결국 당하기만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사실은 애들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하게 제가 하면 약간 시끄러워질 것 같은 그런 알고 있었어요. 준비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흔들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죠? 저기 그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오해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난 굉장히 또 시끄러운 사람으로 봤거든요.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알게 되고 결국 이젠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네. 게다가 뭐 저기요 다시 한번 그 개인 사정 갖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였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엄청 많은 어린이들이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월쯤 뒤면은 시행을 한다고 네. 이제 하던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는 양육비에 관해서 말씀처럼 인식도 없었고 또 그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런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게 좀 나쁜 관습으로 잡혀 있었었죠. 안 돼도 그만이고 나 몰라라 해도 얘기를 꺼내서 하는 것조차 꺼내기조차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아동의 생존권 문제를 더 이상 과거로 돌리는 거는 안 하실 거예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만큼 이 부분은 바뀌어 나가는 쪽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법 절차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초반에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과도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거시적으로 멀리 봐야죠. 미래 세대까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안 될 거다라는. 네, 되게 긴 투쟁이었고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든지 활력소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또 눈물 날 수도 있겠는데요. 애들 생각만 했어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저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건데 벌써 쉬운 결정도 아닌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저기 그런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말도 안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선진국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저기 2020년인데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 때문에 애들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니까 그거 갖고 그냥 앞서갔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보다 저기 애들 튼튼한 그런 믿음 또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달라지겠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자녀 생각하면서 직진. 그렇죠, 직진. 맞아요. 직진. 그거 좀 답답.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그 같은 생각인 것이 아이만 봤다라는 게, 그런데 그 아이가 이게 이제 내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바뀌어야 된다고 소리를 낸 게 아니라 그 정말로 내 아이와 같은 아이들 그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진심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끌어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씩 더 앞에 나와서 한 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대신해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그리고 마음과 달리 이게 손을 놓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변화 운동을. 그래야 바뀌는 거니까 지쳐하면 안 되겠다. 가지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다도시님은 그동안 책을 대여섯 권 정도 이제 쓰셨잖아요. 네. 그래도 양육비 이행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책을 쓰실 예정이신지? 저기에 벌써 엄청 많은 문의 들어왔어요. 저기 친구가 마침 대한민국 정의에 대해서 뭔가 좀 책 쓴다고 하니까 그거 제가 시시콜콜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왠지 한국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봐라. 그래도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어렵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쓰셔야죠. 그랬으면 남겨야죠. 좋겠어요.
백화사전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프랑스에서 냈던 책이 완전히 사전이거든요. 이번 친구들. 거는 더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 다시 한번 끝나지 않았어요. 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다도 괜찮겠다는. 스님하고 첫 통화를 하는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알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그게 어떤 마음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인지를 그냥 하면 바로 그냥 나 하면 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절절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아픈 스토리였었고 또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었어요. 계속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난 봄에 기각됐을 때 마음이 솔직히 많이 하락됐어요. 왜냐면 그동안 믿었었거든요. 갑자기 기각되니까 당연하게 그 마음 뭔지가 알아요. 무너졌어요. 솔직히 엄청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그날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럼 역시 저희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연락했어요. 또 그래서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법률방송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그게 그 통과되던 날도 네. 또 우리 회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문자들 같은 것도 또 캐치해 주시는 게 또 컸어요. 그게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거든요. 절절한 문자들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또 그걸 그렇죠. 보는 회원들도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막 또 울컥도 하고. 그렇죠. 혼자 아니구나. 뭐 희망도 네, 갖고. 그게 단합이나 그거 중요해요. 결집력을 또 높여요. 그런 네. 하나의 그런 그 가슴을 울리는 것 하나하나가 맞아요. 다 소중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똑같이 결국 해냈고, 네. 그리고 그동안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네네. 잘 됐어요. 이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문제다, 부부의 문제다, 약간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네. 이제 이다도시님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양육비는 양육자 또는 아이에게 무엇이다 단어를 딱 생각해 주신다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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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are. 그러니까 그렇죠. care. 영어로 말하자면 caring, 그러니까 돌봐줄 수 있는 그렇죠. 미래. 사실은 물론 아무리 돈인데 그래도 애들을 키울 때 돈 필요하거든요. 애들이 날마다 먹고 날마다 입혀야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 이혼했는데도 어떻게 되는데도 애들이 무슨 죄 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미래 바로 네. 네네. 양육비 미지급은 그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 죄. 네. 그렇죠. 미안하지만 죄로 봐요. 간결한데 정말 명확하네요. 아, 그 양육비라는 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한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쪽 부모가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너의 성장을 응원할게 하는 그 관심과 사랑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죠. 그건 진짜. 네.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부모로서 자식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뭐 비양심이죠. 그래서 저는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맞아요. 저도 지금 기각되었는데도 일단 엄마로서 막내가 성인 될 때까지 자기 대신 제가 아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접수할게요. 그냥 네, 맞아요.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뭐니 해도 애들한테 그 빚이 역시 영원한 빚이에요. 아빠가 영원히 그거 돌려줘야 될 거고, 일단 포기하지 않다는 걸 벌써 커다란 일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다는 것 뒤에 역시 희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 가지고 계속 믿어야죠. 네. 나중에 이제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개정안을 적용시킬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이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한 거다. 그리고 규제안이 들어올 때 또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댈 건데, 과연 그때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지 않고 아 그래 그럼 그런 사정이 있느냐라고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양육자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지 못하거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용납되지도 않고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비양육자에게도 돼야 하고 비양육자에 대한 의무는 그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없어요. 근데 그 의무조차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양육자분들 정말 고생 그동안 참 많으셨을 건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내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양육 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좌절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내시라는 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양육비 활동가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정말 많으셨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